안녕하세요. 그림책 심리지도사 최희영입니다. 아직도 그림책을 아이들만 보는 책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허심탄 구독자라면 그런 편견은 없으시겠죠? 그림책은 아이들만 본다고 생각했던 예전과 달리 요사이 그림책으로 위로를 받는 어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림책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책방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런 추세를 반영하듯 KBS 다큐온에서 그림책이 달린다라는 프로그램도 방영되었어요. 얼마 전 외국의 큰 상을 받은 구름빵의 백희나 작가는 자동차 광고의 모델로 나오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그림책은 특정 연령대에서만 보는 책이 아니라 모든 세대를 아우르며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영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그림책에 관한 모임이나 강좌도 많이 생겨나고 있죠. 저도 여러 그림책 모임에 참가를 해보았는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그림책인데 다양한 시선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그림책이 우리에게 다양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계속 몽실몽실 피어납니다.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역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던 무언가를 그림책이 건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책을 보면서는 울기도 하고 또 어떤 그림책은 왠지 읽고 싶지 않다는 감정도 생기게 되죠. 책을 펼치면 면지에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오늘도 울고 있을 사람들에게 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갑작스런 이별 앞에서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고종순 작가의 투박한 위로의 메시지이죠. 소년 대햇과 아기 코끼리 얌얌의 동행과 이별을 통해서요. 아무나 오를 수 없는 돌산 아래 소년 대햇이 살고 있었습니다. 대햇은 날마다 고초를 주어 산 너머 대장장이 삼촌에게 가져다 주는 일을 합니다. 이런 대햇 곁에는 아기 코끼리 얌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얌얌이 죽었습니다. 너무나도 슬픈 대햇은 철사로 보고 싶은 얌얌을 만들어 데리고 다닙니다. 하지만 철사로 만든 코끼리는 얌얌을 대신할 수는 없었죠. 오히려 너무 크고 날카로워서 대햇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상처만 줍니다. 철사 코끼리가 내는 소음은 대햇이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게 하죠. 사람들은 대햇에게 이만 철사 코끼리를 놔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제서야 대햇이 가만히 멈추고 철사 코끼리와 마주합니다. 그 순간 대햇은 얌얌이 이제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아도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러 갑니다. 철사코끼리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소중한 사람을 잊을 수 없어서 그 사람을 대신하는 무언가, 성장하지 못하고 웅크리고 숨어있는 나, 그런 나를 대신하는 거짓된 자아, 부족한 나를 가리는 방패 같은 거라고 말입니다. 몸은 어른이지만 내면의 그림자는 너무 작고 어려서 그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제 자신을 가리고 있었던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닥친 이별이라면 어떨까요? 항상 내 옆에 있던 존재를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된다면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또 코끼리는 아직 성장하지 못한 채 숨어있는 나 자신 또는 내 그림자이기도 한데요. 진정한 나를 찾을 때까지 같이 성장하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잃어버리게 되자 대햇은 깊은 슬픔에 빠진 거죠. 이렇게 갑자기 맞게 된 이별은 사람들에게 큰 상실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철사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철사에는 차가움과 또 잘못 스치기만 해도 아플 것 같은 뾰족함이 느껴집니다. 이건 다른 사람들이 옆에 오지 못하게 하는 거리감을 만들죠. 마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절대로 자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도 받지도 않겠다고 말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전에 심리학 공부를 위한 스터디 모임을 하고 있을 때의 일인데요. 저는 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제 의견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루는 다른 선생님이 제게 그러더군요. 왜 선생님은 의견을 말하지 않아요? 제가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고 생각했던 행동이 오히려 그분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는 듯이 벽을 세우는 것 같다는 느낌을 준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죠. 사람과의 관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이야기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대햇은 아기 코끼리가 죽은 게 너무 슬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대신 철사 코끼리라는 벽을 만들어 버립니다. 물론 상실감은 자신이 극복해 나가야만 합니다.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얼마나 아픈지는 내 자신이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답을 줄 수도 대신 아파해 줄 수도 없죠. 하지만 내가 그것을 깨닫고 알아차릴 때까지, 내가 혼자서 걸어갈 수 있을 때까지 옆에서 도와달라고, 나를 혼자 두지 말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죠. 철사 코끼리라는 벽 속에 숨어버리면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삶은 혼자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이니까요. 대햇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림으로는 나오지 않지만 동네 사람들이 있고 삼촌도 있습니다. 그들은 냠냠을 잃고 힘들어하는 대햇을 위해 아낌없는 충고를 하죠. 그냥 모른 척할 수도 있고 피해를 준다고 뒤에서 욕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사람들은 대햇에게 계속 말을 걸어줍니다. 대햇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까지 말이죠. 그런 마음들이 대햇에게 닿아 대햇은 철사 코끼리가 벽처럼 가리고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슬픔과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게 됩니다. 차디찬 철사로 만든 코끼리가 더는 얌얌을 대신하지 않아도 된 거지요. 인생은 홀로 가는 여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여행에는 동반자도 필요하죠. 주위를 둘러보세요. 분명 어딘가에 나와 함께 힘든 돌산을 같이 올라갈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를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사람이 꼭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연인이나 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철사 코끼리는 제게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른 채 살아왔던 날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주는 책입니다. 그 질문들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저 당연하게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사람들의 시선에 맞추면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채 살지 말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 찾으라고 말해주는 그림책입니다. 예전에는 혼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애썼다면 지금은 주위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조금씩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물론 책에서 제가 받은 질문은 작가가 원래 의도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작품이 작가의 손을 떠나 독자에게 간 순간 그 책은 독자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라고 고종순 작가는 말했답니다. 작가들은 자신도 알지도 못한 채 자신이 처음 책을 만들었던 의도와는 다르게 자신의 책을 읽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그 작가의 책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 책을 읽고 있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면 그림책이 말하는 이야기에 한 번쯤 더 귀 기울여 보는 것은 어떨까요? 들리세요? 당신의 그림책이 질문하는 소리가?